2012년 4월 1일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평범한 일요일 밤 퇴근길에 20대 여성 곽 씨는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 인적 드문 골목길은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하게 깜빡이며 묘한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으스스하지? 빨리 집에 가야겠다. 그때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검은 형체가 곽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곽 씨는 저항할 틈도 없이 붙잡혔습니다. 누구세요? 살려주세요. 범인은 다름 아닌 중국인 남성 오원춘이었습니다. 그는 곽 씨를 인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곽 씨는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제발 놔주세요. 잘못했어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니까 에이. 꼼짝마. 오원춘은 곽 씨를 성폭행하려 했고 곽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잠시 후 오원춘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곽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 지금 성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모르는 아저씨한테 아저씨가 잠깐 나간 사이에 문 잠그고 전화하는 거예요. 지동초등학교 지나서 먹골 놀이터 가는 길쯤이에요. 지금 성폭행 당하신다고요? 자세한 위치 모르세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빨리 와주세요. 제발. 잘못했어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하지만 112 상황실은 안일하게 대응했습니다. 곽 씨의 주소지가 군산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확인하고 군산경찰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아니 성폭행 신고인데 주소가 군산이잖아. 군산경찰에 먼저 확인해봐. 여보세요, 군산경찰서죠? 혹시 지동초등학교 근처에서 성폭행 신고 들어온 거 있나요? 신고 접수 2시간 만에 성폭행, 목골 놀이터 가기 전 지동초등학교라는 출동 지령이 내려졌지만 중요한 단서인 피해자가 집안에 있다는 정보는 누락되었습니다. 결국 투입된 경찰들은 사건 현장에서 1km나 떨어진 목골 놀이터 주변을 수색하며 허탕을 쳤습니다. 목골 놀이터 주변 수색 중. 특이사항 없음. 지동초등학교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자가 위치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옆집 주민의 신고로 경찰은 오원춘을 검거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끔찍한 광경으로 가득했습니다. 토막난 여성의 시신 오원춘은 곽 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사건 이후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초기 대응 인력을 축소하고 통화 시간을 축소 발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수원 토막살인 사건, 경찰의 초기 대응 부실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건 은폐 시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청장과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사퇴하고 관련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는 등 문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호신용품 판매가 급증했고 경찰의 부실한 대응 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미흡한 시스템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의 위치 추적 권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112 위치 추적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원춘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인육 및 장기밀매 목적의 살인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2013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그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경찰은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수원 토막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과 경찰의 부실한 대응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찰의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여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원춘은 피해자를 스패너로 2차례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하였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는 청테이프로 입과 몸을 묶은 채 2차례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실패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주변을 헤매는 사이 그는 2012년 4월 1일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시신을 280점으로 토막 내 여행용 가방과 비닐봉지 등에 나눠 담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원춘은 길을 걷다 퇴근하던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끌고 가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이 발견되면서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실제 CCTV에는 오원춘이 곽 씨를 쫓아가 억지로 붙잡아 집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골목길을 배회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 온라인 쇼핑몰의 호신용품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건 발생 후 옥션의 호신용품 판매량은 지난달 대비 35%, 지난주 대비 20% 증가했으며 지마켓은 지난달 대비 249%, 지난주 대비 421%나 폭증했습니다. 인터파크 역시 지난주 대비 2배 이상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 호신용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오원춘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요구대로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오원춘의 인육 및 장기 매매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1월 오원춘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오원춘은 경북 북부제일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 안일한 경찰 대응, 허술한 사회 안전망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범죄 예방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사회 복귀를 돕는 시스템 역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곽 씨의 유족들은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중한 딸과 가족을 잃은 슬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긴 시간 동안 법정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곽 씨의 억울한 죽음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곽 씨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슬픔과 안타까움을 남겼으며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은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더욱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곽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마이너스는 2012년 4월 1일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중국 조선족 남성 우이 안춘이와 오원춘이 휴대전화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던 한국인 여성 회사원 광모 씨 당시 28세를 집으로 납치하여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낸 사건이다. 오원춘은 2012년 4월 2일 경찰에 붙잡혔다. 살해당한 여성은 살해당하기 전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이 사건 보도 당시 경찰은
당초 살해된 여성과 사건 접수를 한 경찰관과의 통화 시간이 1분 20초라고 밝혔으나 언론의 취재 결과 112신고센터 간 통화 시간은 총 7분 36초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이 안추는 피해자를 스패너로 2차례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하였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하였다. 이 사건의 범인인 오원추는 2013년 1월 16일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 경북 북부 제1교도소의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사건의 전말 112신고센터 간 통화 2012년 4월 1일 피해자는 범인 오원춘이 나간 사이 문을 잠그고 112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아저씨가 나간 사이 문을 잠그고 전화한다. 집은 주변 지동초등학교 지나서 목골놀이터 가는 길쯤이다. 이라고 자세한 위치까지 설명했다. 그러나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지금 성폭행 당하신다고요? 자세한 위치 모르냐? 누가 그러는 것이냐? 등 급박한 상황과는 관련이 없거나 피해자가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따지면서 대응하였다. 그러는 중 가해자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와 함께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악이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와 함께 테이프를 찢을 때 나는 소리도 들렸으며 전화가 끊길 때쯤에는 비명소리가 잦아들어 가고 있었다. 이 통화 속 피해자의 비명은 긴급 공청신고 내용을 파출소 순찰차가 동시청취의 방식으로 고스란히 수원 경찰관들에게 무전으로 전파되었다. 기존의 녹취록은 1분 20초로 억지로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곧 끊어졌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범인 오원춘이 잠긴 문을 열고 들어온 뒤에도 전화는 6분 넘게 끊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4월 7일에 알려졌다. 1분 20초 이후에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이러세요 하는 소리와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그대로 전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경찰은 112센터와 피해자가 대화한 이후 나머지 시간은 피해자가 전화를 떨어뜨려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며 차마 이를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의 탐문 수사. 경찰은 피해자의 주소지가 전라북도 군산시인 것을 확인한 뒤 군산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하여 0시 55분 여성의 가족과 접촉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진짜 신고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신고 접수 2시간 만에 경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는 수원중부경찰서 권역의 모든 현장 인력에게 성폭행, 목골놀이터 가기 전 지동초등학교 쪽 긴급출동, 지동초등학교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다라고 출동 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지령에서 중요한 단서인 피해자가 집안에 있다는 사실은 누락되어 있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고 내용인 지동초등학교 좀 지나서라는 위치 정보가 전해지지 않았으며 투입된 인력 11명인 1조 순찰차 2대, 형사기동대 5명은 사고 현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목골 놀이터부터 수색하게 되었다. 현장 탐문 방법은 주민들의 취침에 방해될 것을 염려해 주변 주민의 1일 대면 방식이 아니니 현관문이나 창문에 귀를 대 사람 소리를 확인하고 안 들리면 철수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건의 진행이 없자 4월 2일 2시 32분 형사기동대 2개 팀 10명과 순찰차 2대 4명의 추가 인원 배치를 지시하였고 추가 배치팀은 6시 50분쯤에야 현장에 합류하였으며 수사 지휘자인 수원중부경찰서 조남권 형사과장도 9시가 넘어서 현장에 합류하였다. 그 후 2일 11시 30분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옆집 주민의 결정적 제보를 받고 수사 범위를 좁혀 바로 옆 건물 1층 다세대 주택에서 토막낸 시신을 가지고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던 우이 안춘을 붙잡았다. 사건의 동기 및 요인과 밝혀진 결과 중국인 불법 체류자 우이 안춘은 2012년 4월 1일 전봇대에 숨어 있다가 퇴근하던 피해자를 밀친 후 자신의 거주지인 다세대 주택으로 끌고 가 청테이프로 입과 몸을 묶은 채 2차례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실패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주변을 헤매는 사이 그는 2012년 4월 2일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시신을 280점으로 토막내 여행용 가방과 비닐봉지 등에
나눠 담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의 안추는 길을 걷다 퇴근하던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끌고 가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이 발견되면서 거짓임이 밝혀졌다.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과 영향. 수원 중부 경찰서는 이일 관련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피해 여성이 112에 신고했다는 사실은 감췄다. 그러나 이는 5일 경기지방경찰청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은 피해자와 112 신고센터 간 통화시간 총 7분 36초를 1분 20초로 초기 대응 때 투입되었던 인력 11명인 1조 순찰차 2대, 형사기동대 5명을 강력팀 형사 35명으로 축소 확대하여 발표하였으나 이것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사건의 축소 확대, 은폐, 늦장 대응이 드러나자 전 국민들의 비난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6일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지휘,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관할 서장과 형사과장을 대기 발령시키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비난은 계속되었으며 허점이 계속 드러나자 결국 조현호 경찰청장과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측에서 용의자 위치 추적이 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의 유가족이 소방방재센터에 전화를 걸어 소방방재센터가 경찰을 대신하여 용의자의 위치를 추적해주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호신용품 매출 급증. 이 사건의 여파로 강력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 온라인 쇼핑몰의 호신용품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일어난 날을 기준으로 옥션은 지난달보다 35%, 지난주보다 20%, 지마켓은 지난달보다 249%, 지난주보다 421%, 인터파크는 지난주보다 2배 등으로 나타났다. 업무 미숙에 따른 징계. 사건의 책임자인 경찰관 11명이 징계되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경기청 산하의 생활안전과장, 112센터 지령팀장, 접수요원, 수원중부서 형사과장은 중징계, 112센터장, 수원중부서장, 수원중부서 정보보안과장, 강력 7팀장, 동부파출소 팀장은 징계, 홍보 담당관 등 3명은 경고 조치하기로 하고 이를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 요청하였다. 대한민국의 소방과 다르게 경찰은 자동 위치 추적권이 없었기에 전화기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거나 전화건 사람의 동의를 받아 위치 추적을 해왔다. 이유는 인권 문제로 시위나 파업 시 참가자의 정보를 모으는 등의 악용 사례에 대한 시민단체, 인권단체의 반발이었다. 이로 인해 말 한마디 못하고 끊기는 긴급신고 전화에 대해선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이번 살인사건은 경찰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2012년 5월 2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해 112 위치추적법이 통과되는 계기가 되었다. 오남용 방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미약한 점 등 일부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 이 법안은 2012년 5월 14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12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검찰의 수사. 이 사건은 4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됨에 따라 검찰청 별도 수사팀이 꾸려져 수사에 들어갔다. 사건은 형사 3부로 배정되었고 수사팀은 지석배 부장검사와 강력범죄, 베테랑 검사 3명과 4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 결과 검찰은 2012년 4월 1일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우의 안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요구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 이동훈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15일 우의 안춘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우의 안춘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2년 10월 18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호부 부장 김기정는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무겁지만 인육 및 장기밀매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1심 판결의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사형 판결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2013년 1월 16일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112법은 공식적으로 112개 응급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 신고처리법을 의미하며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1. 주요 내용. 긴급 출입 및 위험 방지 조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있을 때 경찰관이 타인의 토지, 건물, 배 등에 강제로 진입하거나 피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물건의 파손 및 이동 긴급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실 보상.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해야 합니다. 2. 허위 신고 처벌 강화. 과태료 부과. 범죄 신고가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병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관련 정보 확인. 더 자세한 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로 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오원춘 사건 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 신고 처리법 제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 중 하나입니다. 1. 사건과 법 제정의 관계. 사건의 개요. 2012년 피해자가 112에 전화를 걸어 위치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지체된 출동 약 13시간 후 발견으로 인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문제점. 노출 당시 현장 경찰관이 긴급 상황에서 타인의 주거지에 강제로 진입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고 신고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입법 취지. 이러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긴급한 경우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문화한 것이 112 신고 처리법의 핵심입니다. 2. 112 신고 처리법에 반영된 변화. 이 법은 수원 사건 당시 지적되었던 경찰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긴급 출입권 명문화.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 시 경찰관이 건물 등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처럼 주저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을 방지합니다. 재난 및 위험 방지 조치. 위험 발생 시 경찰관이 피난을 명령하거나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처벌 및 보상 체계.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신설해 112 대응력 낭비를 막고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12법은 수원 토막 살인 사건과 같은 초동 대처, 미흡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강력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2년 사건인데 2024에 적용되었나? 2012년에 발생한 사건이 2024년에야 법으로 적용되는 이유는 그동안 경찰 내부 규칙으로만 운영되던 112 신고 처리 절차가 67년 만에 비로소 정식 법률 112 신고 처리법로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 법적 공백 보완. 2012년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오원춘 사건 당시 경찰이 범행 장소로 의심되는 집안에 강제로 들어갈 법적 근거가 부족해 대응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오랜 입법 과정. 사건 직후부터 112 시스템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경찰의 권한 남용 우려 등으로 법 제정이 늦어졌습니다. 최종 시행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4년 1월 제정 절차를 거쳐 2024년 7월 3일부터 본격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수원 사건의 교훈이 어떻게 반영되었나? 강제 진입 권한. 2012년 사건처럼 신고자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면 경찰이 영장 없이도 타인의 건물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긴급 출입권이 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국가배상 책임. 과거 대법원은 수원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법 시행은 이러한 법적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고 현장 경찰관이 주저없이 조치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2012년의 비극적인 사건은 112 시스템의 문제점을 세상에 알렸고 그 해결책을 담은 제도적 완성체가 12년의 숙고 끝에 2024년 112법으로 탄생한 것입니다.